여러분 지금 나이가 65 전후이신가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기초연금은 나랑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 오셨나요? 그런데 이 생각이 내년부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1년에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까운 돈을 그대로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을 3년만 놓치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여러분의 통장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냐는 단 하나, 바로 여러분이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되면 당연히 주는 거 아니냐?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 모른 채 그냥 지나가면 손해는 여러분 몫입니다. 그러니 이 방송을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혜택 정보를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채널입니다. 꼭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6년 기초연금 제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고, 지금 받고 계신 분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받았다고 해도 내년에는 소득 변화에 따라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변화는 4가지입니다. 첫째, 소득이 적으신 분들부터 월 40만 원 지급. 둘째,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올라 더 많은 분이 대상에 포함. 셋째,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때 불리했던 부분 개선. 넷째, 복수국적 수급 요건 강화. 이 4가지가 내년을 좌우합니다. 먼저 월 40만 원 지급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최대 금액이 34만 원대이므로 내년부터는 매달 약 6만 원 이상 더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6만 원, 1년이면 70만 원이 넘고 몇 년이면 수백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인 소득이 얼마인지, 기준과 비교하면 어떤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그냥 대충감으로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합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번 남겨보세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안내에서 직접 계산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정확한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준이 크게 오르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작년에 소득이 기준보다 약간 높아서 탈락했던 분도 내년에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분들이 실제로 가장 아까운 경우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조차 하지 않은 분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거나 본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기회는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정확히 계산해보면 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며 월 소득이 약 230만 원 정도 되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기준보다 약간 높아서 탈락이었습니다. 그분도 당연히 본인과는 상관없다 생각하셨죠. 그런데 내년 기준을 적용해 다시 계산해보니 기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년부터 월 30만 원 중반대를 받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만약 안내를 무시했다면 1년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그냥 사라졌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계십니다. 나는 한두만 원 차이로 탈락했었다. 그런데 그 한두만 원이 내년엔 기준 아래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단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누르시고 계속 함께 가보시죠. 기초연금은 소득 계산 방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받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까지 모두 계산합니다. 예금, 적금, 보험, 해약, 환급금, 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보고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금은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산도 안 해보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이게 가장 큰 손해를 만드는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이것만 보면 당연히 탈락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계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300만 원에서 기본 공제액 112만 원을 먼저 빼고 남는 금액의 30%만 소득으로 봅니다. 계산하면 약 56만 원 정도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게 인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누군가의 몇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기준을 조금 초과한다고 해서 아예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부분감액 제도가 있어서 조금 넘으면 조금 줄여서 지급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나는 소득이 좀 있으니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절대 본인이 혼자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오해 중 대표적인 2가지 정리해드립니다. 하나, 나이가 되면 자동 지급된다 아닙니다.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둘, 자녀가 잘 살면 못 받는다 아닙니다.
자녀 소득은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자녀가 잘 사니까 나는 못 받겠지 하며 기회를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부분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언제 신청해야 더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이어서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정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작년 탈락자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급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하나, 기본 금액, 둘, 소득에 따라 감액 조정. 이 두 가지를 합쳐 최종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아예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줄어서 받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거의 전액에 가깝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본 금액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소득이 가장 적으신 분들에게 월 40만 원을 먼저 지급합니다. 기존보다 매달 약 6만 원 이상 더 받는 셈입니다. 이 부분을 듣고도 여전히 나는 안 될 거야 하며 넘기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정말 아까운 판단입니다. 자격 판단은 복지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 본인이 단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을 그대로 보지 않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계산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모두 합산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부분 공제를 해줍니다. 월 근로소득이 많다고 해도 실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월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로소득 300이면 무조건 탈락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 계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300만 원에서 먼저 기본 공제액 112만 원을 전부 빼줍니다. 남은 금액은 188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30%만 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면 약 56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즉, 실제로 버는 소득과 제도에서 계산하는 소득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해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송이 시청자 확보가 잘 되어야 계속해서 제도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이제 재산 계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예금, 적금, 주택, 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보고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집 한 채 있으니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실거주 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고 자동차도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소형차나 오래된 차량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금 또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됩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약 1억 3,50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금이 이 금액 이하라면 재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대부분 스스로 나는 안 됨 하고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계산법을 모르니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줍니다. 서류 한번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담도 없습니다. 돈 드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제도 하나를 강조합니다. 부분감액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초과하면 조금 받습니다. 많이 초과하면 조금 덜 받습니다. 아예 탈락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나는 기준보다 조금 넘으니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 달에 몇만 원 정도 차이로 연간 수백만 원을 스스로 버리는 선택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잠깐의 귀찮음이 앞으로 몇 해를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면 생활 안정이 훨씬 개선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큽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기기가 스마트폰이라면 채팅란에 댓글로 적어주세요. 나는 내 상황 정확히 알고 싶다. 혹은 나는 예전에 탈락했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 채널에서 맞춤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문자, 한 글자가 큰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관계입니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거의 동일한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받았다가 뺏기는 꼴이라는 불만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확대됩니다.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어르신들께 직접 들은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차라리 기초연금 안 받고
생계급여나 더 주면 좋겠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기존 제도는 큰 불만이 있었지만 이제 개선됩니다. 무턱대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상담받아 보셔야 합니다. 단 한 번 신청으로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복수국적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오신 분들 중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19살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외 소득 재산 신고도 의무입니다. 국내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대부분의 분들께는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혹시라도 가족 중 해당자가 있다면 꼭 알려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핵심 구조를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느냐? 그리고 언제 신청해야 가장 유리한가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내년 1월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받고 내년 6월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늦어지는 만큼 손해가 커지는 겁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동은 다음 한 가지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나는 2026년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0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3분이 평생의 지원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빠른 안내선이 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알아야 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먼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의 기준과 신청, 절차 전반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심사에서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가시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지킬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을 인정받는 방식부터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실제로 받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합니다. 월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제도상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많은 분들이 본인이 기준을 넘는다고 착각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통해 예상소득을 산정하면 생각보다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재산소득 환산입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예금 적금이 1억 3,5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예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이 아닙니다. 심지어 실거주하는 주택은 조건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생 살던 집 하나가 있다고 해서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확인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 기초연금 안 되겠지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나는 집 때문에 안 될 줄 알았다 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방송에서 주택재산과 감액 관계를 실제 사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간과되는 항목 하나 보험해약 환급금입니다. 보험은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공제 기준이 있으므로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보험이 많아서 포기하셨다면 반드시 다시 상담받아 보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득과 제도가 계산하는 소득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안 된다고 판단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할 일은 신청뿐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생계급여와의 관계 완전히 오해를 풀겠습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받은 의미가 없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기초연금을 포기하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로 인정해 실제 생활비가 늘어납니다. 받았다가 다시 빼앗는 구조가 크게 개선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절대 예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기준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혹시 생계급여 받으시는 가족분이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한 달 생활비를 지켜주는 생명의 정보가 됩니다.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행동 하나가 더 많은 분께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가장 큰 결론 하나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 기준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라갑니다. 즉 다시 계산하면 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주민센터 국번 없이 120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235로 전화해보는 것. 나는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몇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몇천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정보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제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장 빠르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이 방송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든든한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부 가구라면 각각 수급 가능하지만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금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도 두 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둘, 본인 소득이 조금 넘는다고 해도 부분 감액으로 지급됩니다. 셋, 자녀 소득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실만 알고 계셔도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오해가 사라집니다.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제도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서 챙겨주겠지, 이 생각 금물입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 이 정보를 들은 여러분은 이미 남들과 다르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신청 단계의 주의사항과 실제 심사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함정 분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까지 이어질수록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는 권리도 커집니다.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실제 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준비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감액이 불필요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안내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소득과 재산 신고는 정확해야 합니다. 일부러 감추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담당자가 모두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숨기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겁니다. 담당자가 여러분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맞게 최대한 수급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가 제출되어야 소득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절차가 늦어지면 그만큼 지급도 늦어집니다. 그러니 애초에 방문하실 때 담당자가 요청하는 모든 동의서에 바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심사 절차에 필요한 기본 단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은 거의 필수로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혼자 가셨다가 다시 오라는 안내를 받고 시간을 낭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멈추고 좋아요 누르시고 계속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이 방송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달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은 누군가의 수백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제 수급액 계산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있습니다. 월 근로소득이 250만 원이고 예금이 8천만 원 있습니다. 혼자 사시고 국민연금을 약 1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정도면 당연히 탈락이지. 그런데 실제 계산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기본 공제 적용, 예금 공제 적용, 국민연금 감액 기준 적용하면 소득인 정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 없이 혹은 일부 감액만 하고 수급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처럼 직접 계산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두 분이 각각 받으시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각각 일정 금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 안팎씩 받는다고 해도 부부가 합하면 60만 원 수준입니다. 1년이면 700만 원 넘습니다. 이 금액을 몇 년간 받게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다른 지원제도에서도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혜택이 다양합니다. 교통비 지원, 의료비 감면, 문화 프로그램 이용 할인 등 기초연금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도 단순 금액 이상의 큰 이득입니다. 제도가 주는 혜택을 한번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이 열립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안내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내가 해당되는가 되는가를 넘어서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복잡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혼자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한번 하거나 상담을 한번 받는 것이 몇백만 원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년 소득과 재산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 결과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이 잠시 늘었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다음에 다시 소득이 줄면 다시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방송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댓글에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핵심 정리해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조건 전화로 시작하십시오. 상담 예약을 잡으시고 서류 안내를 받으십시오. 본인이 금융 정보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미리 정리해두시면 심사 속도가 빠릅니다. 신청 시기를 결코 늦추지 마십시오. 신청이 늦는 달만큼 금액은 줄어듭니다.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큰 손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방송이 끝나는 즉시 휴대폰 전화 어플 여시고 120 또는 1235로 전화하십시오. 나는 2026년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유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지 하나씩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한 정보식이 놓치지 않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실제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정확히 따라하시면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도 없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본인 소득 재산 정보 정확히 파악하기. 여기서 소득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 정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가 되고 사업소득, 재산소득도 실제 금액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 또한 예금, 적금, 보험, 해약 환급금, 주택, 자동차 등이 다 고려되지만 대부분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남이 판단하기 전에 전문가가 계산하도록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니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배우자 정보 반드시 함께 제출하기. 부부 가구라면 두 분이 따로 떨어져 계셔도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으로 심사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서류 빠지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지연 원인이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금융정보제 공동의서 바로 제출하기. 이 서류를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동의서 하나로 심사가 몇 달씩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방문 즉시 요청서부터 작성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절차입니다. 네 번째, 신청서 제출 시 정확하게 신청을 확인하기. 내년 1월이 되면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 차이가 가장 큰 손해를 만듭니다. 1월 신청자는 1월분부터 지급, 6월 신청자는 6월분부터 지급. 앞부분은 영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늦게 하는 신청은 손해가 쌓이는 것이다. 다섯 번째, 결과가 불리하면 반드시 재심 청구 고려하기. 심사 결과가 생각보다 불리하게 나왔다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상 금액 조정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들과 재심을 요청하는 분들의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매년 상황 점검하기. 기초연금은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득이 늘면 감액될 수 있고 줄면 또 다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직 건강 문제로 수입이 줄면 다음에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준 변동과 함께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한계에는 계속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6가지는 여러분의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을 크게 좌우할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을 아시면 제도에 휘둘리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상담 상황을 예시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상담자와 어르신의 대화를 간단히 구성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나는 월 소득이 250만 원 정도인데 해당 안 되죠? 상담자: 어르신,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소득 인정액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집이 한 채 있는데 그럼 탈락 아닙니까? 상담자: 실거주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과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어르신: 예금도 있어서 자녀가 없는데 나 말고 필요한 분께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담자: 어르신이 평생 일하며 세금 내며 살아오신 권리입니다. 의무를 다한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어르신: 나는 자녀가 잘 사니까 괜찮습니다. 상담자: 자녀 소득은 심사와 무관합니다. 본인 부부 상황만 봅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상담 예시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오가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제대로 계산해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본인 판단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 기초연금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한 달력 일정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생일 지나신 분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그 즉시 신청해야 1월분부터 지급. 준비는 올해 하반기부터 미리 시작하는 것 권장. 이 세 줄만 기억하셔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시혜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며 만든 권리입니다. 수십 년간 사회에 기여한 대가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타인에게 양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하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안 챙기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 요약 드리겠습니다. 하나, 내년부터 월 40만 원 단계적 지급. 둘, 기준 중위소득 상승으로 대상자 확대.
셋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때 실질 수입 증가. 넷 자녀 소득과 무관 오직 본인 부부만 심사. 다섯 신청은 필수 자동 지급 절대 아님. 여섯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 증가 반드시 초기에 신청. 지금 이 정보를 들은 여러분은 이미 권리 지키는 첫 발을 떼신 것입니다. 이 방송에서 안내한 단 한 가지 행동만 지금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여시고 국번 없이 120 혹은 1235에 전화하십시오. 나는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년 변화도 가장 먼저 챙길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나는 내 권리 직접 챙기겠다 한 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선언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권리를 찾는 분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만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반드시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권리 앞으로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